서무가 말했다. 그렇군요. 다행이오. 부당주. 고맙소이다. 조금 전 무례함을 용서해 주시오. 별 말씀을 다 하시네요. 낭자는 여기서 밤새 안정을 취하시면 되고 공자는 안채의 자리를 마련해 드릴게요. 아니요.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니 사저 옆에 있겠소이다. 부당주는 서무를 우수에 가득한 눈으로 쳐다보며 말했다. 낭자는 어찌 독을 당하신 거예요? 개성부에 일이 있어 한양에서 왔어요. 내일 임진나루를 도하하기 위해 주막에 머물렀다가 독을 당한 거고요. 그랬군요. 두 분 사이가 너무 부러워요. 그런데 개성에 가신다고요? 왜 그러시죠? 마침 저도 개성에 가야 해요. 그런데 여자 혼자 가는 길이 무섭고 두려워 망설이고 있었어요. 방해가 되지 않는다면 같이 가 주실 수 있나요? 서무가 말을 받았다. 무슨 일로 개성에 가시오? 저희 당주께서 개성 부윤의 등창을 치료하기 위해 가셨는데 오늘 인편을 통해 연통이 왔어요. 가져가신 우리 만인당 비방고약을 사용하였음에도 차도가 없어 저를 부르신 거예요. 이혜진이 물었다. 부당주. 개성 부윤이라면 송세욱을 말하는 건가요? 맞아요. 송부윤을 아시나요? 우리도 송부윤을 만나러 가는 길이에요. 잘 됐군요. 같이 가도록 해요. 이혜진의 이 말에 부당주는 얼굴에 기쁜 빛이 돌며 방긋 웃었다. 고마워요. 이제 한시름 났어요. 아, 참 제 이름은 송미령이에요. 난 이혜진 그리고 여기 이분은 서무라고 해요. 이 낭자. 서공자. 밤을 새워 말을 나누고 싶으나 내일 아침 떠나야 하니 그럼 편히 쉬세요. 하고 진료실 문을 열고 나가다 말고 돌아서서 말했다. 오늘 처음 만났는데도 두 분은 아주 오래전부터 알고 지낸 것처럼 친밀감이 느껴져요. 제 나이 22살이에요. 두 분은 어떻게 되시나요? 서무가 말했다. 난 25이요. 이혜진이 웃으며 말했다. 나도 25이에요. 이혜진의 말이 떨어지자마자 서무와 이혜진은 서로를 쳐다보았다. 처음으로 서로의 나이를 알게 되었기 때문이었다. 송미령이 이상하다는 듯 말했다. 두 분 동갑이신데 그럼 이 낭자께서 생일이 빠르신가 보군요. 아니에요. 내가 사제보다 5년 먼저 입문했어요. 그렇군요. 그럼 지금부터 언니, 오라버니라고 부를게요. 괜찮죠? 그게 편하면 그렇게 해요. 그럼 언니, 오라버니 정말 푹 쉬세요. 내일 아침에 봐요. 송미령이 나간 다음 서무는 이혜진에게 말했다. 사저. 언제 태어났소? 난 병오년 1월생이요. 해. 사제. 난 병오년 12월이에요. 하하하. 사저. 나이 어린 누님도 있소? 놀리지 말아요. 농담이요. 그나저나 사저의 독이 중한 것이 아니어서 정말 다행이요. 얼마나 놀랐는지 아시오? 고마워요. 사제. 다음 날 아침. 이혜진은 송미령의 말대로 말끔히 회복되어 예전의 이혜진의 모습을 되찾았다. 그들은 만인당을 떠나 임진나루터에서 나룻배에 올랐다. 매서운 강바람이 코끝을 스치고 거친 바람소리는 귀청을 찢어 놓을 듯 하지만 무심히 미끄러질 듯 나아가는 나룻배의 이물비호에 부딪혀 무수히 작은 방울로 부서지는 강물소리에 묻혀 사라져갔다. 연암은 명이 탄 나룻배의 고물 쪽에 두 사람의 사공이 노를 젓고 있었다. 나룻배 가운데 바닥에 앉은 서무가 송미령에게 말을 걸었다. 영매, 언제부터 의수를 배웠소? 아마도 태어날 때부터 일걸요. 태어날 때부터 배웠다니 선뜻 감이 오지 않소? 오라버니, 감이 오지 않아야 정상인 거 아세요?
하나, 사실이에요. 이혜진이 말했다. 영매, 나도 궁금해. 어서 그 얘기 좀 들려줘봐. 송미령이 서무와 이혜진을 번갈아 보다가 말을 이었다. 그러니까 내가 하고 싶은 말은 20여 년 전 황해도 연안 지역에 역병이 창궐하여 수많은 사람이 죽었다고 해요. 스승님도 의원의 한 사람으로 역병을 다스리기 위해 연안의 한 고을에 오셨을 때 초가집 안방에서 아기 울음소리가 들려 들어가 보니 내 부모님으로 보이는 두 분이 나를 꼭 껴안고 이미 숨을 거두신 후였대요. 스승님이 두 분을 잘 묻어드리고 나를 거두어 만인당으로 오셨는데 어쩌나 나에게도 역병의 증세가 나타난 거예요. 그날부터 스승님과 내가 합심하여 역병을 잡았어요. 어때요? 그러니까 태어날 때부터 의술을 배웠다는 게 거짓이 아니죠. 하며 송미령은 자신의 신세에 대해 애둘러 얘기했다. 송미령의 이야기를 다 듣고 나서 서무가 말했다. 영매, 그런 슬픈 사연이 있을 줄 몰랐소. 그래, 영매. 슬픔과 역경을 딛고 이렇듯 어엿한 규수로 자라 스승님을 뛰어넘는 의술을 베푸니 이 언니도 영매가 자랑스러워. 에이. 그러자고 한 말은 아니었는데 벌써 20년도 훨씬 더 된 이야기예요. 아, 참. 나도 궁금한 게 있어요. 오라버니, 언니 이야기 좀 해줘요. 그럴까? 이혜진은 송미령에게 더 다가가 그간의 일을 자세히 들려주었다. 송미령은 이야기를 다 듣고 나서 말했다. 어쩌면 진위에서의 첫 만남은 두 분의 운명적인 만남 같아 부럽기만 해요. 하고 말을 끝내고 흘러가는 강물을 바라보고 있는 서무를 그윽한 눈동자로 응시했다. 이혜진이 이를 모를 리가 없었다. 그러나 짐짓 모른 채 하고 말했다. 영매. 영매도 그런 운명적인 사람을 만나게 될 거야? 고마워요. 언니. 하고 말하는 송미령의 눈이 애수에 젖어들었다. 이미 나의 운명적인 분은 이 앞에 있는데 어떡하죠? 라는 말이 입안에 맴돌기만 할 뿐 차마 입 밖에 내지를 못했다. 나룻배는 임진강 한복판을 지나 건너편 동파나루를 향해 순항하고 있었다. 서무 일행이 앉은 곳에서 약간 앞쪽에 앉아있던 젊은 처자가 갑자기 강물로 뛰어들었다. 일행인 듯한 남자가 붙잡을 사이도 없이 풍덩 소리를 내며 처자의 상체가 물속으로 빨려 들어갈 그 찰나 서무가 몸을 날려 처자를 안고 물을 박차 솟구쳐 허공을 날아 나룻배로 정확히 착지했다. 이 모든 것이 순식간에 일어났다. 서무가 처자를 바닥에 눕혔다. 송미령은 이러한 서무의 근사한 행동에 넋을 잃고 말았다. 일행이었던 남자가 처자에게 다가와 소리쳤다. 연희 낭자. 괜찮소? 그리고는 서무를 향해 깍듯이 예를 표했다. 공자. 고맙습니다. 이 은혜가 너무 커 어떻게 갚아야 할런지요? 은혜랄 것까지는 없소. 공자. 낭자를 살피시오. 그렇게 말하고 송미령을 향해 입을 열었다. 영매. 어떤지 봐주지 않겠소? 그제서야 제 정신으로 돌아온 듯 송미령이 처자 곁으로 갔다. 처자는 정신을 잃은 듯 움직임이 없었다. 송미령이 처자를 살피고는 가슴을 두 손으로 몇 번 눌렀다 뗐다를 반복하니 겨우 정신이 들은 듯 눈을 뜨곤 주위를 둘러보았다. 그대로 계세요. 맥을 짚어 볼게요. 송미령이 처자에게 말하고 맥을 짚었다. 아무 이상이 없어요. 잠시 물에 빠지는 충격에 정신을 잃은 것뿐이에요. 안정을 취하면 괜찮을 거예요. 남자가 송미령에게 고마움을 표하곤 처자에게 말했다. 연희 낭자. 어쩌려고 이렇게까지 한단 말이오. 미안해요. 어쩔 수 없었어요. 공자님 없이 살아갈 희망이 없어요. 그렇지 않소. 내 무슨 일이 있어도 낭자를 지키겠소. 이혜진이 이들에게 바짝 다가왔다. 두 분의 말을 들으니 어떤 사이인지 짐작이 갑니다. 우리가 도울 수 있을지도 모르니 무슨 사연인지 자세하게 말해줄 수 없나요?
라고 말하자 남자는 서모와 이혜진 그리고 송미령을 번갈아 보고는 세 분 정말 고맙습니다. 연희 낭자를 구해주신 은혜 반드시 갚겠습니다. 그러나 이 일은 우리 둘이 해결해야 하는 일입니다. 라고 말하자 이혜진이 다시 말했다. 그렇군요. 그럼 내가 두 분의 사연을 말씀드려 볼게요. 그러니까 이분은 송원지라 하고 여기 이 낭자는 유연이라 합니다. 아, 송공자, 유낭자군요. 나는 이혜진이고 여기 공자는 서무 그리고 이쪽 낭자는 의원인 송미령이랍니다. 5명이 다시 예를 표하자 이혜진이 말을 계속했다. 송공자는 개성부의 어느 지체 높은 가문의 자제분이고 유낭자는 임진강, 이남의 양반댁 교수예요. 두 분 내 말이 맞는지요? 이 말에 두 사람은 놀란 듯 눈을 크게 뜨고 이혜진을 보았다. 맞습니다. 두 분은 유낭자가 사는 곳에서 처음 만나 좋아하는 사이가 되었고요. 하나, 송공자의 부친께선 반대하셨죠. 아니 반대를 넘어 이미 송공자의 혼처를 정했어요. 두 분은 마지막으로 부친께 호소하기 위해 개성으로 가기로 했으나 유낭자는 가망이 없음을 알고 마지막 선택을 했어요. 아마도 내 말이 맞을 거예요. 이혜진의 말을 듣자 송원지가 말했다. 이 낭자, 우리와는 처음 만남인데 어찌 손바닥 안을 들여다보듯 훤히 아십니까? 그저 탄복할 따름입니다. 그런데 어찌 추측하셨나요? 간단해요. 두 분의 복식으로 양반댁 공자와 규수임을 알았고 임진강을 도하하는 것으로 유낭자의 사는 곳을 짐작한 거예요. 그렇기에 그곳이 유낭자와 처음 만나 인연을 맺은 곳이 돼요. 그리고 조금 전 유낭자가 투신한 것과 송공자와 주고받는 말을 듣고 부친이 반대함을 짐작한 거지요. 내가 따로 말씀드릴 필요가 없군요. 사실 그대로입니다. 또 있어요. 송공자. 공자의 부친은 바로 개성 부윤이신 송세옥 영감인 것도 안답니다. 예. 맞습니다만 어떻게 그것까지? 내가 송공자의 부친과 친분이 있거든요. 부윤 영감이 의금부 도사로 있을 때부터 알았답니다. 부윤 영감이 우리 원지하면서 자랑을 많이 했지요. 그러셨군요. 부친과는 어떻게 알게 되셨는지요? 그건 여기서 말씀드릴 수가 없네요. 그렇잖아도 우리 모두 공자의 부친을 찾아가는 길이에요. 그렇습니까? 그런데 무슨 일로?